봅시다. 정규 분포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정규 분포라고 해서요. 선생님이 예전에 모 기업에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께서 야, 남자는 대기업 다녀야 돼. 막 이렇게 이러셔서 나 그때도 학원 강사였거든. 난 대학생 때부터 학원 강사였어. 그냥 계속 학원 강사였는데 어머니께서 야, 안 돼. 너 이거 불안정한 직장이야. 기업을 다녀야 돼. 그러셔서 알겠어요. 그래서 면접이나 한번 그냥 볼게요. 그러고서 면접을 그러니까 서류 넣어서 그래서 면접 와라. 그래서 면접 갔었는데 거기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했었거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거든. 그 회사 이거 뭐냐면은 나중에 더 설명을 더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해서 노르말 디스트리뷰션. 그렇지. 내가 영어로 말하면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 아래쪽을 보면 돼. 나와 있을 거야. 개념을 항상 나와 있으니까. 그쵸? 노멀. 노르말이나 노멀이나 뭐 그거나 그거지. 내 영어 실력은 알잖아, 니들이. 노르말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서 니들은 발음이 얼마나 좋다고. 나보다 좋지만. 자,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요. 확률 밀도 함수예요. 단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들을 조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내면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만 잘 들으면 돼. 이거 어차피 니네들 자세하게 다는 못해. 자세하게 깊게는 못 들어가. 고등 과정을 넘어가거든. 어, 넘어가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얘야. 여기 보이시죠? 나도 안 외웠어요. 나 고등학교 때는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 무조건 강제적으로 외우게 하셨었거든. 어, 루트의 2파이 시그마 분의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여기서 알파벳 2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배우실 기호예요. 파이하고 비슷한 그런 무리수야. 오일러 수라고 그래. 오일러. 아마 스펠이 U, AR인가? ER인가? 기억이 안 난다. 오일러 있잖아, 수학자. 그래서 오일러 수라고 해요. 2점 아무튼 그래서 대략 2.71 어쩌고 저쩌고예요. 3.14 같이. 무리수예요, 무리수. 자, 그래서 그런 오일러 수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식을 잘 봐봐.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바뀌면 그러니까 뭐 확률 변수 x가 어떤 때는 A 학교의 키 조사한 거. 그럼 키는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왜? 170도 있고 170.001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키는. 어쨌든 그러한 연속 확률 변수 x가 달라지면 뭐도 달라져요. 분산도 달라지고 표준 편차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거 아니야.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치? 또는 반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당연히 그 연속 확률 변수가 달라지니까 표준 편차 달라지죠. 평균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지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달라지게 돼요. 식을 보시면 되죠. 여기 시그마 들어있죠. 뭐예요? 표준 편차. 여기 M 들어가 있죠? 평균. 시그마 들어가 있죠? 표준 편차. 그러니까 식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마다마다 고유한 시그마와 평균을 갖기 때문에 고유한 아무튼 걔네들마다마다 표준 편차와 평균이 서로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다 달라지게 돼.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그럼 걔는 뭐예요? 연속 확률 변수 x예요. 걔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걸 구해보면 실제적으로 전부 다 이러한 그래프의 모습으로 나오게 돼. 뭐 평균이 뭐 우리나라 뭐 한 167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 키 평균이. 그럼 167에서 가장 높이, 평균에서 가장 몰려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몰려있는 거야. 밀도야. 확률 밀도 함수예요, 얘가. 그래서 키가 작아져서 뭐 여기 예를 들어 130이야. 학생들이 극히 적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키가 167, 1 확률은 어떻게 돼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연속 확률 변수 x는 키가 전국에서 딱 정말 소수점 아래까지 해서 167.0000000 나오는 학생이 누가 있겠니? 그치? 그러니까 그러할 확률은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범위로서 여기 170과 167 사이의 키가 될 확률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로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대부분 키를 조사하던, 발 사이즈, 발 크기를 조사하던, 뭐를 조사하던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대충 개형이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규 분포라고 부르게 됐어요. 다 조사하면 다 이렇게 생겼어, 그냥. 다 이렇게 생겼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연성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르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n자를 갖다 쓰시고요. 자,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어가지고 b에 뭘 갖다 썼었죠? 시행 횟수 n, 확률 p 이렇게 갖다 썼었죠? 정규 분포는요. 노르말 디스트리뷰션에서 n 갖다 쓰시고요. 여기다가 m 뭐예요? 평균 갖다 쓰고요.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적어주시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가 167이었고 표준 편차가 뭐 예를 들어서 5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파이 시그마 오일러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제곱인가?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평균 제곱 맞지? 이렇게 되는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야. 뭐에 대한? 고등학생,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키에 대한 확률 변수 x라고 쳐서 그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럼 얘에 대한 뭐가 나타나겠니? 그래프, 곡선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의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확률 밀도 함수야. 당연히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x축 위에서만 그려지게 되고요. 가운데가 항상 평균입니다. 가장 높지요. 가장 높은 곳 여기가 바로 평균 167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조사했어. 그럼 걔네들은 평균 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작거든? 조그만해. 키가 작더라고. 일본 놀러 갔더니. 걔네들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프가. 평균 키 150이라고 잡자고. 대충, 그냥 그렇게 잡자고. 미안하지만 기분 나쁘겠지만, 어떡하겠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자, 그냥 이렇게 잡을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밑넓이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특징. 저번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얘의 밑부분에 대한 즉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뭐가 돼요? 1이 될 거예요. 1.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 넓이 0.5, 오른쪽 넓이 0.5로 절반 쪼개게 됩니다. 요것에 대한 우리가 성질들을 다 배워야 되거든요.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엎어진 종 모양이다. 엎어진 종이야? 아닌데? 이거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의 모양인데? 이거 이해한 사람. 이해했어? 어린 왕자 좀 봤는데
아닌데요? 모자인데요? 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정규 분포마다마다 평균은 달라. 아니, 같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작다고 그러더라고. 중국도. 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뭐 제일 크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얘야. 어느 나라로 잡을까? 몽골이라고 잡읍시다. 자, 몽골도 167이었어. 평균 똑같을 수 있어. 그치? 전국 고등학생들의 키 평균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달라. 그럼 표준 편차가 다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기서 보자고. 자, 우리가 다시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 x에 대한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루트 2파이 곱하기 평균 오일러수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거든. 평균이 m이 바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버리겠지. 알겠니? 다시 얘기한다. 만약에 평균이 바뀌면 m 값이 바뀌면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1번 왼쪽에다 그린 거야. 왜? 평균이 더 작으니까 150이니까 왼쪽에다 그린 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좀 더 높은 것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민넓이는 전부 다 1이야. 그럼 이렇게 높이를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요. 표준 편차예요. 자, x에다가 m 집어넣으면 이건 0돼 버리지. 그치? 이거 0돼 버리지. 뭐 여기 시그마 남아 있고요. 잠깐만. 여기서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다란 뜻이야? 얘들아.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시그마 값이 뭐야? 3포도지.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균 값에 애들이 키가 몰려 있는 거야. 키가 다 고만고만한 거야. 다 고른 자료라는 뜻이야. 3포도 값이 작으면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 키가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키가 거의 167에 다 몰리면 몰릴수록 넓이가 그쪽에서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로 몰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키 167 쪽에 학생들이 더 몰린 거야. 이게 뭐야? 고른 거야. 이게 자료가 고른 거야. 키가 다 비슷한 거거든. 얘는 퍼져 있죠. 그러니까 막 150짜리인 키인 애들도 되게 많고 190짜리인 애들도 키가 많은 거야. 그게 고른 게 아니야. 어쨌든 그러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표준 편차가 큰 거,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고른 거야. 이해가 가니?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슨 얘기야? 평균에 몰린다는 뜻이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몰린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평균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평균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시그마만 변하면은 어떻게 될까? 시그마만 변하면. 시그마가 작아지면. 시그마 작아지면. 여기 마이너스 있다. 2.71분의 1로 바꿔. 역수 쳐버려. 그치? 아니 이거 그러면은 야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냐? 어? m이 아니라 시그마니? 아 맞다 시그마지. 그럼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얘가 값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값에 대해서.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뭐 그거는 식에서인데 식에서는 크게 의미를
받지 않아도 돼. 그냥 너희들이 여기서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니까 2가 되니까 거의 완만한 그래프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자, 만약에 표준 편차가 다 동일한 상태에서 평균만 변하게 되면 평균 0, 1, 4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죠? 잠깐 표준 정규 분포 배우기 전에 잠깐만 어디 갔냐? 그 문제가 있을 텐데 어디 갔을까? 옳지. 여기 보자. 352번 문제를 잠깐만 봅시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새 고등학교 A, B, C의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러니까 성적의 분포를 본 거야. 분포. 그것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새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 수가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오른쪽에 있는 점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B 고등학교는 다 60에 몰려있지. 근데 A는 어때? 완만하지. 무슨 얘기야? 최저점과 최대점 쪽에 애들이 많이 몰려있기도 한 거야. 평균에 안 몰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보다 A가 더 많은 게 맞죠. 그쵸? 더 많겠죠. 자, 평균적으로 B 고등학교 학생들이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틀렸죠. 왜? A와 B는 평균이 어때? 똑같지. 오케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죠. 디귿. C 고등학교 학생들 보이시죠? 완만합니다. 근데 평균이 66으로 높네요. 자,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다. 맞아, 틀려? 좋아. 안 듣고 있구나, 너. B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고르다. 맞죠? B는 몰려 있으니까요. 그쵸? 성적 60점에 거의 다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고른 거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의 표준화는 잠깐만 기다려. 이거는 나 이건 단어는 좀 쪼갰으면 좋았을 걸. 정규 분포 배우고 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워야 되거든. 330번, 331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규 분포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나갈 거라서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세요. 자, 필수 16번 문제 봅시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합을 구하도록 하여라. 됐죠? 자, 이걸 따라간대. 가와 나를 따라간대. 그럼 가를 보고서 뭐로 할 수 있을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얘는요, 평균에 대해서 대칭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는 게 보이냐면 자, 정균포 따라가니까 당연히 뒤집어진 종 모양 6 이하의 확률, 즉 뭐야? 넓이와 16 이상의 넓이가 똑같대. 그럼 여기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6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그 넓이. 16이 정확하게 대칭되는 지점에 16이 있어서 넓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평균은 어디 있겠다? 6과 16의 중간에 있겠죠. 얼마예요? 11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11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VX 분산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99, 81분의 1 VX는 1, VX는 81. 자, 분산이 81이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는 얼마다? 9가 되겠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는 정규 분포, 평균, 그리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또 표준화하여. 표준화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자, 아래쪽에 문제, 확인 체크 문제 푸세요. 다 풀었어?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배웠던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와 표준 편차, 일본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키와 표준 편차 어때요? 정규 분포 곡선이 다르겠지요. 확률 밀도 함수가 다를 거 아니야. 왜?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를 테니까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비교해보고 싶었던 거야. 한국에서 170, 키가 170인 학생과 일본에서 키가 165인 학생이 있었어. 그러면은 각각에서 얘가 나는 키가 큰 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정말 키가 큰 건가? 라는 걸 비교하려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대략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니까. 자, 한국에서 월급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월급 500만 너무 센가? 한 400만 원 쓰면 되니? 그래 400만 원으로 그것도 세니?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얼마니? 그럴 때는 GPT에게 물어보면 되지.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 얼마야?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약 420만 원 세전 수준입니다. 다만 세전. 소득자가 평균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 실제 대다수 직장인의 체감과 가까운 중위 월급은 약 270에서 35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약, 평균 월급 약 421만 원, 중위 월급 약 350만 원, 2025년 예상치, 최저임금 209만 2,270원 월, 200호시간 상위 월급자들이 너무 평균을 올려버리고 있대. 격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특정 연령대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빈부격차가 센 나라냐? 자, 그러면 평균 350만 원이라고 치자고. 미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 어느 정도야? 2026년 현재 미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약 5,220달러, 단화 약 700에서 750만 원 수준입니다. 야, 이렇게 세? 소득층이 평균을 크게 올리기 미국은 때문에 되게 실제 차이 크. 체감에 가까운 중위 월급은 약 4,200에서 4,500달러, 약 560에서 6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은 그나마 좀 미국보다는 가운데로 몰려 있겠죠. 좀 미국보다는. 미국은 소득 격차 되게 크잖아. 이렇게 좀 몰려 있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미국은 야 500만 원이라고 치자. 참 500만 원이야. 그래서 500만 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겠죠. 왜? 소득 격차가 크니까. 상위권에 막 월억 넘어가는 사람들 겁나 많을 거란 말이야. 미국은 그렇다고. 자, 근데 내 친구가 미국에서 일하거든. 삼성, 삼성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미국 삼성에 있는 뭐 어디 공장에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삼성 직원인데 거기를 파견을 나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왜 죽겠다고? 야, 너 월급도 많이 받잖아. 삼성맨이잖아. 한국으로 치면 월급이 센 거래. 근데 미국에서 살자니 미쳐버리겠대. 왜? 형,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갔거든? 애 하나야. 그래서 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서는 햄버거, 외식을 못한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외식하러 햄버거 집을 갔대. 형, 햄버거 집에서 얼마 썼는지 알아? 얼마 썼는데? 10만 원. 햄버거 먹었는데? 야, 우리 그냥 맥도날드, 야, 3만 원이면 셋이서 그냥 충분히 세트로 먹고 마는데? 그렇지가 않아. 뭐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렇대. 그러면, 그래서 난 궁금했던 거야. 아, 근데 걔가 왜 그러냐면, 파견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지만 돈을 달러로 안 받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그냥 계속, 예를 들어서 1000불로 계속, 1000달러로 계속 돈을 받았어. 그럼 1000달러면은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왜? 걔는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 그냥 계속 1000달러로 사는 생활을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돈을, 월급을 삼성에서 주지. 어, 하나로 줘. 그럼 얘는 막 꽤 받아. 한 700 받아. 막. 월급 700이야. 하지만 달러가 변하면 얘가 월 받는 수령한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생활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그대로지만 한국 돈이 가치가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비교해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상위 소득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500만 원을 벌어. 그럼 나는 500만 원을 버니까 상위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으면 500만 원에서 여기에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이가 0.2야. 예를 들어서 0.2야. 그럼 나는 상위 20%의 소득자가 되는 거야. 500만 원을 버니까. 그렇다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근데 내 친구는 나보다 더 번데 700만 원 번데 그럼 얘는 700만 원을 버는데 그럼 얘는 야, 너 나보다 돈 더 버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야. 왜냐면 걔는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거든.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내가 걔보다 더 벌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700만 원이야. 500만 원도 오른쪽에 있어. 여기 어딘가에 700만 원이 있대. 아, 실제적인 돈은 나는 500 번다 치면은 내가 500만 원 벌면 걔 700만 원이니까 나보다 돈을 더 버는 거이기는 한데 사는 곳이 다르잖아. 여기 넓이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 넓이가 0.3이었대.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넓이가 0.3이면 걔는 상위 30%의 소득자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비교를 매번 할 때마다 힘들었단 말이야. 왜? 정규분포 곡선은 정말 다 나라가 뭐 몇백 개야. 그럼 나라 몇백 개에 대한 정규분포도 다 다를 거고 예를 들어 키에 대한 거래. 그럼 그것도 정규분포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거야. 정말 내 친구와 내가 누가 더 월급 더 많이 버는지 상위 몇 퍼센트인지 정말 비교해보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네들이 전부 다 표준화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균포가 다 다를 거야. M1 시그마 제곱, 시그마 1 제곱이라고 치자. M2 걔도 시그마 2 제곱이었다라고 치자고. 정규분포가 다 다르다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동일한 정규분포로 바꿀 거야. 그 정규분포, 표준화된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말해요. 걔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은 거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그래프를 정규분포 그래프를 찾아서 여긴 0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위치하는 곳이 여기였어.
내 친구가 실제적으로 위치하는 곳이 여기였어. 그러면 상위 비율, 즉 뭐냐면 넓이가 얘가 더 좁죠. 그러니까 얘가 나보다 더 상위 소득자다라는 걸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화라는 걸 거칩니다. 자, 그럼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긴 식을 따라가요. 그것까지는 됐고, 자, 그럼 표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는 확률 변수 x1이었고 확률 변수 x2였다라고 치자.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표준화를 거쳐주게 되면은 확률 변수가 z라는 아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바꾸게 되는 표준화라는 방법을 합니다. 그럼 표준화하면은 관계가 뭐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는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x-m 나누기 시그마. 왜요? x-m 나누기 시그마, x-m 나누기 시그마, x-m 나누기 시그마, x-m 나누기 시그마야. 자, 그래서 확률 변수를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서 자, 예를 들어서 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선 하는 게 더 이해가 가거든. 자, 필수 17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야, 그럼 여기 넓이에 대한 걸 우리가 다 함수를 식을 구해서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아, 근데 그 식 더러운 거 그걸 어떻게 또 정적분을 할 거야? 그때마다마다 연산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표는 뭐냐? 이 표가 뭔지도 배워보도록 하자. 표를 봐봐. 자,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정규 분포, 자,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Z, 스몰 Z가 1.5. 그럼 뭐야? 스몰 Z 여기가 1.5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P의 0 이상, 1.5 이하가 이거란 뜻이야. 그럼 확률이니까 뭐야? 자, 우리가 확률 변수 Z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이 있었어요. 얘가 표준 정규 분포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요. 여기가 0입니다. 그러면 0.4332라고 하는 값은 뭐냐? 0에서부터 여기 어딘가에 있는 1.5가 있어서 여기의 넓이가 0.4332라는 얘기야. 자, 2.0 나와 있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요 2.0이 뜻하는 건 뭐냐? 여기가 2.0인 거야. 0부터 2.0까지야. 여기 2.0까지. 그래서 여기 전체 넓이가 얼마다? 0.4772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해서 이러한 표가 주어지게 돼요. 자, 다시 얘기한다. 우리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 정규 분포는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률 변수 Z로 다 변형을 해버리면 그 모든 정규 분포들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됐니?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정규분포인지 모르겠어. 자, 정규분포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확률 변수 x가 있었대. 근데 그러한 정규분포에서 25와 40 사이에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확률을 구하자.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표를 활용을 해서 확률을 구하느냐?
아까 x-m 나누기 시그마 기억하세요? 얘를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그건 전부 다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이거 뭐냐? 10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죠. 얘는 z예요. 이걸 z라고 합니다. x-m 나누기 시그마 처리한 것을 확률 변수 z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x를 확률 변수 z로 바꿨으면 얘의 넓이,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인데 그건 표에 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는 무엇과 똑같겠니? 0부터 1.5까지와 같을 거야. 왜? 얘는 대칭되거든. 평균인 0을 기준으로 대칭되니까. 그래서 얘 값은 얼마일 거다? 0.4332가 될 거다. 자, 괄호 2번. 뭐 구하래요? x가 6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60 이상의 비율, 확률을 구해라. 역시나 표준화를 해줄 겁니다. x-40 나누기 10, 60-40 나누기 10. 그럼 얘는 무엇과 같다? z가 된다. 20 나누기 10, 2. 근데 얘는 그럼 2 이상, 2 이상이니까 어딜 구해야 되는 거야? 2 이상이니까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이상의 여기의 비율, 즉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z가 0 이상인 거에서 빼면 되죠. 무엇을? 0 이상 2.0 이하를 빼주시면 2.0 이상이 나오게 된다. 자, 0 이상이 0.5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오른쪽 전체가 0.5고요. 그 0.5에서 요거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뭐예요? 0부터 2.0까지. 자, 0부터 2.0까지, 0부터 2.0까지가 요거죠. 0.4772. 그래서 0.5 마이너스 0.4772. 0.0228. 0.0228. 무슨 얘기냐? 2.28%란 얘기야. 2.0 이상은. 2.28% 무슨 얘기야? 60 이상. 60 이상이 될 확률은 2.28%. 0.2228. 0.0228.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화를 한다라면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337번, 338번 지금 풀어보세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렇게 해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럼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규 분포마다 우리가 확률 분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다 확률 변수 Z로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표준정규 분포표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표준정규 분포표는 확률과 통계 모든 교재마다 그럴 텐데 답지 뒤쪽에 보시면 표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 상용로그 배웠을 때 가장 뒤에 표 있었지? 그거 상용로그 표 있었지?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답지 그 근처에 어딘가 있을걸? 없니? 있을 텐데? 그 있지? 맨 뒤에 보니까 있지? 자, 그걸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표준화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x-m 나누기 시그마를 해주면 된다. 다시 얘기한다. 내가 px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자. 그럼 얘를 우리가 확률 변수 z로 표준화를 해주자. 그러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가 1로 바뀝니다. 정말 한번 확인해 보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z라는 i는 x-m 나누기 시그마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나는 지금 2z를 구하고 싶어. 뭐야? z의 평균 0이거든? 정말 0이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2에 시그마분의 x-m 얘는 시그마분의 2x-m 이해가시죠? 근데 2x가 얼마예요? m이죠? 그래서 m 빼기 m 얼마? 0. 그래서 z의 평균은 0. 시그마 z는 시그마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돼요. 뒤쪽에부터는 요거 m 요런 거는 그냥 없애줘도 되죠. 그럼 얘는 절대값 시그마분의 1 시그마 x 근데 시그마 x가 시그마죠. 지금 시그마 x를 시그마라고 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를 갖다 곱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1로 표준화된 거예요.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5의 제곱. 무슨 얘기야? 정규 분포 곡선인데 표준 정규 분포로 변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평균은 50이고요. 표준 편차는 5라고 나와 있네요.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사용하여 P의 X가 K 이상일 때의 확률이 0.0013이 되는 K의 값을 구해라. 그럼 얘를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얘를 뭐 해야 돼요? 표준화. X가 뭐로 바뀌어? Z로 바뀌겠지. K-50 나누기 5 얘가 지금 0.0013 이런 얘기죠. 여기가 0이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야? 5분의 K-50이 있어서 여기 이상인 넓이가 0.0013이래.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얼마라는 뜻이야? 0.4987이라는 얘기죠. 됐죠? 자, 문제에서 표를 보자. 표를 보니까 0 이상 Z 이하. 자, 0 이상 3.0 이하가 0.4987이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같은 거야? 3.0과 같다. 그래서 K는 5, 3, 15, 65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준화를 해서 구하는 거 339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정규 분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실제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행사에 참가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64cm,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옆에다 써놔. N.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무엇을 따라간다?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문제에서 정규 분포 따라간대잖아. 자, 164 평균, 표준 편차 5 요렇게. 확률 변수 x. 자,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1번.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164거든? 170 이상. 그럼 이렇게 돼 있어서 170 이상인 학생의 비율. 여길 구해야 되거든? 그럼 어딜 구할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길 구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이걸 빼면 얘가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괄호 1번 뭘 구해야 된다? 비율, 확률 x가 164 이상 170 이하 이걸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0.5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를 표준화를 해주자. 164 빼기 164 나누기 5니까 0. x-164 나누기 5 하면 z. 170 빼기 164 나누기 5 하면 5분의 6. 5분의 6은 1.2예요. 자, 그래서 0부터 1.2까지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니까 0.385예요. 따라서 노란색의 넓이 0.385 해주시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얼마냐? 0.115래. 그래서 정답이 0.115가 됩니다. 0.115니까 퍼센테이지로 쓰랬죠? 그럼 100 곱하면 됩니다. 100 곱하면 피 나죠? 자, 11.5%가 되는 거죠. 자,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일까요? 뭘 보자? 비율을 확인해 보자고. 어떤 비율? 160 이상, 키가 170 이하, 비율, 확률 그런 거야. 비율을 보면 되는 거야. 비율이 확률이거든. 자, 그래서 표준화하자. 164 빼고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4. 164 빼고 5로 나누면 5분의 6. 뭐야? 마이너스 0.8, 1.2. 그럼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0.8에서 0까지, 마이너스 0.8에서 0까지 하려면은 대칭 성질 이용해야 되겠죠? 여기 얼마? 0.288이죠. 따라서 0.288 더하기 0부터 1.2까지 0.385 더하니까 0.673 무슨 얘기야? 67.3%. 자, 근데 학생이 몇 명이니? 근데 전체 학생이 몇 명이야? 1000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1000명 곱하기 0.673 673명이 되겠네요. 아래쪽에 문제 풀어봐. 341번 풀어보세요. 필수 문제 20번 봅시다.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요. 야, 그러면 내가 아니 생각을 해봐봐. 내가 입사를 하고 싶어. 통과하고 싶어 시험을. 그러면 몇 등에 들어야 돼? 2000명 중에서 320등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확인해? 자,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 75. 정규분포 따른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잘 봐봐. 자, 320명이니까
2000명 중에 320명. 비율을 봐봐.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 0.16 나와요. 0.16 나와요. 0.16. 맞냐? 2로 나누면 100분의 맞죠? 자, 0.16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6%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 전체 16%, 0.16 안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통과 점수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잘 생각을 해. 여기가 450 뭐야? 점수죠. 점수. 근데 그중에서 내가 어디? 여기 0.16 그때의 점수를 K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K 점수를 확률 변수 X다. 지금 X가 K 이상 이게 0.16인 거잖아. 통과 점수 K라고 치면 표준화 K-450 나누기 75가 0.16이야. 자, 0부터 1까지가 0.34래요. 그러면 여길 보니까 Z가 1 이상인 게 0.16이겠죠. 0부터 1까지가 0.34니까. 누구다? 얘가 1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K는 525점 맞아야 됩니다. 그 이상이 나와야지만 통과할 것이다. 344번 문제 푸세요.